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작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정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내 운명을 정하는 수단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말입니다. 말은 삶을 담는 틀과 같습니다. 우리가 쿠키를 만들 때 쿠키 반죽을 담는 틀보다 더 큰 쿠키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렇듯 아름답고 커다란 틀을 가지면 그만큼 보기 좋고 달콤한 인생을 구워낼 수 있습니다. 말한 것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말하지도 않는 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라고 오늘 함께할 일단 잘 될 거라 말해요의 오수양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는 10만 이상의 청중들과 만나며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온 국내 1호 대화 심리 전문가입니다. 그녀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인생일지라도 말의 힘을 빌린다면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강연을 실생활에 적용하며 막막하고 답답했던 삶이 풀리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요. 그녀가 말하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진 기적의 말 습관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1990년대 전 세계를 주름잡으며 비틀즈 이후 영국 최고의 밴드라 불리던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하지만 이 밴드를 이끄는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였던 노엘 갤러거의 유년 시절은 매우 불우했다고 해요. 어릴 때 그는 아버지로부터 심한 가정폭력을 당했는데 그 정도가 어찌나 심했는지 기절할 때까지 맞다가 코가 2번이나 부러졌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의 영향 때문일까요? 그는 상당한 문제아로 자라나기도 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5살 무렵엔 학교에서 퇴학당하기까지 했죠. 결국 그는 20살이 채 되기도 전에 제과점, 세탁소, 건설 현장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전전하며 입에 풀칠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이랬던 그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뮤지션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묻는 TV쇼 진행자에게 노엘 갤러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항상 인생이란 멋진 것이라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눈을 뜨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도 기분 최고군. 어쩌면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 라고 말이에요. 노엘 갤러거의 인생은 정말 그 말처럼 낙관적으로 흘러갔습니다. 비록 그의 유년기는 참혹하고 어두웠지만 그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긍정적인 말을 통해 자신의 마음가짐을 변화시켰고 그가 살아가는 세상의 풍경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가 주문처럼 되는 마법의 말이 없었더라면 과연 그는 이토록 감미롭고 경쾌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과연 자신의 인생을 불행에서 건져 올리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당신도 노엘 갤러거처럼 인생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다면 일단 잘 될 거라 말해보세요. 긍정적 말하기를 습관화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남다른 기술이나 노하우도 필요 없죠. 단지 긍정적인 말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자연스레 현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돌파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무너졌을 때 솟아날 구멍을 찾아내는 사람은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믿고 찾아 나서는 사람인 법이니까요. 자, 이제 인생을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로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낼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벌어서 언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변에서 이와 같은 신세한탄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가끔씩은 우리 마음속에서도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투를 잘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마음의 초점이 풍요가 아닌 결핍에 맞춰져 있다는 것, 그리고 부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야말로 부를 손에 넣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부자가 될 운명 역시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강렬히 꿈꾸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결핍과 무기력의 말투를 떨쳐내지 못합니다. 그런 말투가 자신을 스스로 빈곤의 궁지로 몰아가는데도 말이죠. 이런 말투를 버리지 못하면 가난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말이 생각을 결정하고 생각이 운명을 결정하니까요. 그러니 가난의 운명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고 싶다면 결핍과 무기력의 말투를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과 생각을 풍요롭게 정돈하셔야 해요. 이에 성공한 대표적인 주인공이 독일 출신의 금융 전문가이자 경영 컨설턴트인 보도 셰퍼입니다. 그는 26살까지 빚더미에 짓눌려 지내다가 부자들을 만나면서 부를 축적하는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 그는 30살 무렵에 이자만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셰퍼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빈곤으로 몰아넣는 이 7가지 습성을 버리라고 강조합니다. 왜 부를 이뤄야 하는지 모르는 것, 분명한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 끝까지 해내려는 절실함이 없는 것, 조금의 불편함도 참아내지 못하는 것,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을 피하는 것, 제 역량을 넘어서는 일에 도전하지 않는 것, 자신의 강점 대신 약점에 집중하는 것. 왜 부를 이뤄야 하는지도 모르고 분명한 목표나 절실함도 없으며 인내심과 책임감 그리고 열정이 부족한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강점에 스스로 집중하지조차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그 사람의 강점을 알아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습성은 풍요가 아닌 궁핍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요컨대 큰 부를 쟁취하기 위해선 사고방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고방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즉, 부자가 되고 싶다면 말투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부자 선언의 저자 팬 매티시도 말하지 않았던가요? 나는 백만장자처럼 사고할 것이다. 이 선언이야말로 평범한 소시민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하고 부자의 사고방식을 장착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처럼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부자의 말투를 장착하셔야 해요. 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고의 초점이 부를 겨누게 됩니다. 사고가 빈곤에 매달리지 않고 부를 향해 정렬될 때 부의 추월차선은 비로소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빈곤에 끌려다니며 적자 대출 이자를 메꾸기에 허덕이는 삶인가요? 아니면 부에 집중하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몰두하고 정진하는 삶인가요? 당신의 운명은 당신 손에, 아니 당신 말에 달렸습니다. 나는 30살에 백만장자가 될 거야.
그러지 않으면 오마와의 가장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리겠어. 고작 13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당신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요 녀석,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하면서 꿀밤을 꽁 먹여주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호기로운 13살짜리 소녀는 정말로 30살의 백만장자가 되었고 이제는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큰손 중에 큰손이 되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은 고작 8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린 그가 의욕만 앞선 철부지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에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각종 아르바이트와 소자본 창업을 통해 미천을 모았고 컬럼비아대 벤저민 그레이엄 교수 밑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며 자기만의 투자 철학을 구상했습니다. 이런 철저하고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그는 자신의 호언장담을 현실에 구현해낼 수 있었죠. 이처럼 호언장담은 꿈과 목표를 현실로 옮기는 핵심적인 비결 중 하나입니다. 이는 탄탄한 내공과 확실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 내놓는 열망과 자신감의 선언입니다. 이로써 워렌 버핏은 마음속에 남아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허풍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허풍이 아닙니다. 허풍과 호언장담은 다릅니다. 허풍을 떠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목표를 이룰 생각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허풍선이들입니다. 이들은 오직 남들이 자신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지에만 관심을 기울이죠. 반면 호방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자신을 믿어주는 이가 아무도 없더라도 스스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확고한 신념이 이들을 성공으로 이끌죠. 이를 입증하는 세계적인 기업가 중 하나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입니다. 그는 대학에 입학하기 직전인 19살에 이미 20대부터 60대까지의 인생 방향과 목표를 설계한 인생 50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요. 20년도 채 살지 않은 소년이 50년의 계획을 세운다니 엉뚱하고 터무니없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981년 소프트뱅크를 창업하는 자리에서 그는 단 2명의 직원을 앞에 두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소프트뱅크는 5년 이내에 100억엔, 10년 뒤에는 500억엔, 그리고 언젠가는 1조엔대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손정희 회장은 자신의 비전에 대해 한 채 의심도 없이 당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었고 자신의 말을 믿었어요. 그렇게 1999년 그는 63억 달러의 재산으로 세계 53위의 대부호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길 바라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확신을 갖고 자신의 꿈을 널리 설파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위축되어 감히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차이는 머지않아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당당하게 목표를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잠재력은 최대치로 발휘되어 어느새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치울 수 있게 됩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워렌 버핏처럼, 손정희처럼 당당히 호언장담하세요.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긍정의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달리 말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나폴레온 힐 또한 저서 끌어당김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수라고 역설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긍정적 마음가짐이 끌어당김의 힘을 발현시켜 성공을 현실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잠재의식이 긍정의 생각과 만나면 끌어당김이 작동된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궁극적인 성공을 믿는다. 항상 목적을 이룰 것이라고 믿고 실수, 실패,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으며 열렬히 목표를 밀어붙인다. 그는 단순히 성공을 바라고만 있는 게 아니라 성공을 느끼고 믿고 실천한다. 그는 긍정적인 생각을 끌어당겨 우주와 신의 강력한 힘을 작동시킨다. 그렇다면 긍정의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수성가 기업가인 리치 디버스는 학창시절부터 햄버거 좌판, 비행기 전세 사업, 보트 사업 등을 해오다 아메이를 공동 창립한 기업가입니다. 현재 아메이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을 취급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리치 디버스는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에 의해 긍정적인 생각이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그를 세계적인 기업가로 이끈 긍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만드는 강력한 말 10가지는 이렇습니다. 하나, 제가 틀렸습니다. 둘, 미안합니다. 셋,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넷,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다섯,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여섯, 감사합니다. 일곱, 당신이 필요합니다. 여덟, 당신을 믿습니다. 아홉, 당신을 존중합니다. 열, 사랑합니다. 모두 밑바닥에서 시작해 성공한 기업가로 자리매김한 이들의 공통적인 성공 원동력은 긍정입니다. 긍정의 마인드가 이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한계에 가두는 대신 끊임없이 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긍정 마인드가 결여되어 있었다면 큰 장애물을 만나는 순간 포기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들을 성공의 순간으로 인도한 것은 긍정의 힘이었습니다. 모두가 가슴에 품고 있는 성공에 대한 열망, 그 달콤한 과실을 얻기 위해 긍정적인 생각을 만드는 말 10가지를 매일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 대화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자신과 대화하는 것은 자수성가형 백만장자들이 실제 공유하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이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 등 233명의 습관을 분석한 결과이기도 한데요. 자기 대화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과 나누는 대화를 뜻합니다. 이는 무의미하게 짓거리는 혼잣말이 아닙니다. 자기 대화는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스스로 진단하도록 돕는 방법이기도 하죠. 이를 통해 우리는 나 자신에게 목표를 수행할 동기를 부여하고 고도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좋은 효과 중 하나는 감정 조절입니다. 새로 시작한 강의가 수강생들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받지 못할 때, 프레젠테이션의 성과가 좋지 않을 때, 지인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 필자는 자기 대화를 통해 마음을 다스립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느긋하게 시도해도 좋지만 기차나 지하철 등 이동 시간 중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자에 편히 몸을 묻은 채 기차 바퀴에 규칙적인 소리를 들으며 내 안에 나와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컨디션이 좋지 않구나. 그래서 강의에서도 호응이 낮았던 거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컨디션이 좋아지면 다시 잘할 수 있어. 이번 PT는 급하게 준비해서 실수가 많았고 호응이 적었어.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 다음에는 침착하게 잘 준비하자. 화이팅! 너무 내 주장만 폈던 건 아닐까? 명색이 대화법 전문가이니만큼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는 걸 잊지 말자. 한 번 더 묻고 듣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나 자신과 대화를 하다 보면 긴장과 화, 스트레스가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문제 상황이 객관화되고 해결의 실마리가 손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눈앞의 문제에 매몰되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전체적인 흐름을 더욱 넓은 시야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 대화는 감정을 조절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데 확실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내 안의 나를 이기는 법의 저자인 심리학자 한스 모르시츠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과 이야기하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성과가 더 좋다. 과제가 어려울 때 낮은 목소리로 자기 대화를 시작하라. 자기 대화는 어렵거나 새로운 과제를 더 주의 깊게 다루는 데 도움이 된다.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서 어떻게 자기 대화를 하는지 주의를 기울여라. 내적 대화를 통해 성공 프로그램을 짜 넣어라. 이제 어째서 백만장자들이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려 하는지 아시겠죠? 더 큰 성취를 이루려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장애물을 맞닥뜨리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기 대화입니다. 당신도 그런 백만장자 중 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자기 대화를 실천해 보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정답을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신의 모습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자기 대화는 미궁 같은 문제로부터 빠져나오고 잠재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습관입니다. 물론 처음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평소에 자주 해보지 않은 일이니만큼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어색함을 이겨내고 조금씩 자신에게 솔직해질수록 여러분은 자기 대화가 불러올 놀라운 변화를 직접 목격하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 편이 되세요. 자신에게 많은 칭찬을 해줌으로써 좋은 컨디션을 유지한 것이 우승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여자 골프 랭킹 1위에 오른 유소연 선수의 말입니다. 자기 칭찬이 유소연 선수가 거둔 우승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흔히 칭찬이라고 하면 타인에게 해주는 것 혹은 타인에게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칭찬의 힘은 강력합니다. 이 역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때처럼 흥이 나고 의욕이 증진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시영 박사는 칭찬이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칭찬하면 그 효과는 더욱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난 안 돼 라는 생각이 들거든 거울 앞으로 가세요. 그리고
소리를 내어 자기 칭찬을 하세요. 넌 천재야. 넌 눈이 잘생겼어. 넌 웃음이 예뻐. 네 머리카락은 아주 부드러워. 넌 진실해. 겸손은 금물, 자만이라도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차츰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그런 것처럼 느껴지면서 만족스럽고 행복해집니다. 난 안 돼. 이 말이 한계를 정합니다. 정신과 의사로서의 오랜 경험입니다. 이렇듯 자기 칭찬은 자기 개발과 행복에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잠들어 있던 잠재력이라는 커다란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입니다. 설령 나르시시스트라고 오해를 받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나 자신에게 아낌없이 칭찬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자주 칭찬을 해주세요. 살아가며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 보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와의 약속을 어기기도 하죠. 이때 실패에 초점을 맞춰 자기 자신을 비하해서는 곤란합니다. 그 대신 새롭게 시도하고 실천하려 노력하는 자기 자신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몇 차례 실패를 겪더라도 말이죠. 이렇게 자신을 칭찬하세요. 난 점점 나아지고 있어. 이 정도만 해도 장해. 칭찬은 마라토너가 달리는 중간에 마시는 음료수와 같습니다. 음료수 덕분에 마라토너는 길고 긴 아스팔트 위에서 육체의 고통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한 시도를 실천하는 중이라면 지금부터 자기 자신에게 칭찬을 자주 해주도록 하세요. 자신을 보듬고 북돋아주기로 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유소연 선수처럼 이렇게 말할 날이 옵니다. 자신을 칭찬하면서 기운을 내어 꾸준하게 실천한 것이 제 성취의 비결입니다. 흐뭇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자신있게 하는 순간을 곧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수영 저자의 일단 잘 될 거라 말해요와 함께 했습니다. 저자는 말의 힘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와 과학적인 근거를 이 책을 통해 밝혀주고 있는데요. 긍정의 마인드를 아주 단순하게 장착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이 많고 이에 엮인 스토리들도 재미있었어요. 인용구가 좀 많아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 인용구로 좋은 내용이 있는 다른 새로운 책들을 알 수 있어서 이 책을 읽고 나서 다른 읽고 싶은 책들이 많아졌어요. 이 점이 이 책의 작은 단점이자 장점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가 막막할 때, 삶의 변화가 필요할 때 오늘 함께한 일단 잘 될 거라 말해요가 마음에 스며드는 위로가 되며 인생의 탈출구를 찾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오늘부터 자기 자신에게 칭찬 꼭 해주실 거죠? 여러분이 거울 앞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자신을 칭찬하는 모습 즐겁게 상상해보며 영상 마무리합니다.